사실 제가 너무 우울해서 하루에도 죽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들어요. 요즘에는 막 설거지하다가도 막 갑자기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빨래 하면서도 막 울고 이러다가 내가 큰 병이 오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무슨 고민을 갖고 오셨을까? 선생님한테 상담 좀 받으려고 왔어요. 네네. 결혼해가지고 네.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가정에만 틀박해 있었는데 네네. 사실 제가 너무 우울해서 하루에도 죽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들어요. 네네. 내가 이러려고 진짜 결혼을 했나. 요즘에는 막 설거지하다가도 막 갑자기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빨래 하면서도 막 울고 이게 우울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내가 큰 병이 오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뭔가 나를 돌아보시기 시작했구나.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실감도 큰 것 같고 공허함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공허해요 진짜.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에 보내놓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되나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네네. 뭐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고 한날 나가기도 싫고 집 밖에도 집에만 처박혀서 있으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진짜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요. 우울감이 너무 많으시구나. 네.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선생님한테 상담 좀 받으려고 속이 너무 답답해서. 잘 오셨어요.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젊을 때도 하고 뭐 나이가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미운정 고운정인가 봐. 응?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 남편분도 좀 불쌍한 마음도 들고 엄마가 평생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쉽게 그게 놓여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딸이든 아들이든 아들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딸들은 자식을 낳고 하면서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집 식구들이 워낙 냉철하고 냉정한 구석이 많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진정성의 작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작은 말도 그렇게 칼날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끔 따님들이나 자식들이 엄마 편을 살짝 들어줘도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누가 재판관 해주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건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하면 딸도 아빠 편이에요. 그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답답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자식한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문제는 그것도 엄마 그래서 좀 답답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엄마 편에 서주면 좋은데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우 같은 딸로 못 키워서 그래. 맞습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딸이 자기 성격에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데다가 근데 여우 같은 딸로 키우셨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응?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 상실감, 공허함, 그게 복합적으로 우울함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쭉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어졌던 거를 이제는 할 일을 다 해놓으니까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가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요.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되고 하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내 일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공허함이라든가 없어요. 왜냐면 자식을 키우고 할 적에는 부모님 무조건 앞만 보지. 근데 다 이루고 이뤄놓고 일할 거 해놓고 나니까 정작 내 이름 석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가보장적이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거의 가부장적인 게 되게 심해서 여자를 이렇게 염렵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 섬세함이나. 여자들은 키우면서 아이를 결혼을 하고 낳고 육아를 하고 키우다 보니 갱년기가 오고 이런 과정 속에 우울함이 몇 번씩 오는데 남자들이 그거를 몰라줘요. 예. 그래. 그냥 어디가 똑 부러져 갖고 수술이나 아픈 거야.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터져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혼보다도 더 현명한 건 내가 좀 활동성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내 일을 좀 많이 늙혀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조금 뭐를 배웠으면 좋겠다. 뭔가 성취감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옷을 하나 만들었어도 뭐 이제 요즘 좀 핫하게 그러는 것들이 애견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견 옷 디자인은 쉽더라고요. 응? 그거 야무가 하시니까. 그런 내 일을 좀 찾으셔서 그런 것도 에너지를 좀 반감을 시키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이 우울함이나 공허함은 나밖엔 해결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도 싫고 네. 집에서만 살림하고 집 밖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든 거를 남편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몰라주니까 저만 답답한 거죠. 절대 알아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고정화가 돼 있고 그런 줄 알고 살아오신 분이라 지금 약간 더 성격이나 뭐 과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거는 나를 알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내가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끌으셨으면 좋겠어. 그 연세가 되시잖아요. 그 젊을 때는 여자들을 방목하더라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단속을 해요. 그죠? 남자들이 활동 범위가 적어져서.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엄마가 활동을 하면서 내 텐션을 내가 올리시면 아빠가 그거 좀 알아주고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렸는데 일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졌을 때 완성품을 볼 때 좀 성취감, 만족도 이런 게 있어서 분명히 텐션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못했던 거 내가 사회활동을 안 했던 사람이 첫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또 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건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밖으로 활동을 좀 해야지만이 남편한테 그런 관심을 안 가져줘도 덜 서운하고 덜 서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서 또 이제 어르신들 봉사도 좀 다녀오시고 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거 우울증 그거 하면 그냥 날아가요. 왜냐면 이게 텐션 딱 올리기가 힘들지 딱 가속이 붙으면 그냥 축축축 가는 거 같거든요. 인간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맘때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도전을 하고 내 일을 찾아보고 크든 작든 응? 작은 거에서라도 제가 요즘 이제 엄마들한테 많이 권하는 것들이 그래도 집에서 살림을 하고 요리를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막 복잡한 건 못 하셔. 그래서 이 정적인 건 못해. 동적인 걸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되게 행복해 하세요. 응?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제2의 인생을 사는 듯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이 무언가 요새는 막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니 잘 사신 거야. 아이들 바르게 키웠고 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교육시켰고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도리는 다 하신 거야. 그러나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남편한테 자식한테 희생정신이 내가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고 네, 고달프게 살았어요. 순위가 내가 맨 마지막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허함이 되게 크게 오시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일막이 끝나서 제2의 인생은 내 인생이다 생각하시면 그런 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바로 일인 건데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는 나 보지 말고 나만 보는 시간.
그래서 마음의 병을 좀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하실 것 같아. 네? 꼼꼼하셔서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젊음을 유지하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방금 선생님 말씀 중에 네. 아이와 남편을 위한 삶은 있었지만 아내로서 살아가며 준비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는 말이 너무 지금 여기 아파서 갑자기 엄마 생각났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엄마들이 다 인생이 그래요. 응? 내가 먼저인 엄마들이 드물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그리고 두 부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쳐다볼 적에 눈물 나지. 그러면서 여자들은 특히 더해요. 우리나라 이 사회 구조가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가 많아서 요즘 돈을 벌고도 여자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이 바쁘고 일상이 고단하거든 엄마들이. 근데 이 나이를 딱 먹고 나서 할 일을 다 해놓으니까 더 커니 공허한 거야. 북적북적하던 시간 속에 자식들이 떠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적에 조금만 배려를 하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자기 이제 여자 딸인 경우에는 공감대가 많이 와요. 자식을 낳고 키워가면서. 근데 보통 한 40 정도 넘으니까 딸들이 알아요. 엄마 마음을. 자식을 낳고 키워갈 때 그 애로점. 그런데 이제 아드님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진짜 울컥울컥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하다가 그러고 설거지 하다 그러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등 하던 거를 어떤 감정일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아시겠죠? 여자들은 더 많이 알아요. 딸들은. 그래서 이제 부모님 제가 항상 하시는 이제 여러분께 하는 얘기가 살아계실 때 좀 더 관심 갖고 배려하라고 잘하라고. 응?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연순이 약순이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셔도 옆에만 계셔도 참 좋겠다라는 지금 이 늦은 후회라든가 나이를 먹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철이 나고 그러는 건데 그러시다 보면 부모님들은 더 연세가 드셔서 가시는 시간 갈 날이 가까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애잔한 것도 있고 많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공통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건 행복하게 생각하셔서 좀 더 배려하셨으면 좋겠고 좀 여우가 되시란 말을 하고 싶어. 어머님들이요? 그럼 어머님한테 딸 자식들이 자식들이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자식들이 맞아 너무했어 아빠가 그러게 엄마 편들어주기 막 과하게 자식이 편들잖아요. 엄마 그럼 사지 마요. 그래도 아빠가 불쌍하잖니.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유 다 그렇지 뭐 이러면 엄마들 굉장히 속상합니다. 큰 거에서가 아니라 작은 거에서. 그래서 지금 상실감이나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대표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연세가 드셔서 60이 넘어서 65세 정도 되시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보고 일을 준비한다든가 자식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걸 준비를 못 하셔서 그래서 그 공허함이 상실감 굉장히 우울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부모님께 일을 주시고 부모님께 바쁘게 살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했다고 칭찬하기 마시고 감사하단 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머니들 그래. 상담을 해보다 보면. 모든 말씀을 또 잘하시니까 진짜 막 여기서 막 엄마 생각 든다고. 진짜 그야말로 설거지에다가 또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생각에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부모님이 그 생각 나요. 보고 싶다니까. 잘해. 알겠습니다. 저 약속 지키고 있잖아요. 저 내일 전화 드리고 있어요. 그럼.